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20일 월요일 아침 9시 46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금요일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락을 정당화할 만한 재료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실리콘밸리 은행의 모기업인 SVB 파이낸셜이 파산보호 신청했다는 거, 또 그리고 무디스가 퍼스트 리퍼블릭을 신용등급을 강등시켰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악재로 작용을 했을 거예요.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CS은행 관련된 불확실성도 좀 남아 있을 거고 그렇긴 합니다. 여러 가지 악재로 하락 마감을 했죠. 그러니까 여전히 시장은 이런 걸 보면은 이 은행 관련된 이슈가, 은행 관련된 악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일단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 해결된 게 아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주목해야 되는 게 이번 주에 FOMC 회의 주목해야 되고요. FOMC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 미국 은행들의 이슈들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죠. FOMC 회의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는 거라 언젠지 알 수 있는데, 은행 파산 이런 이슈 같은 경우는 언제 무슨 소식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겠죠. 이런 소식들 때문에 금요일엔 하락 마감을 했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일요일 날 밤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뭔가 일이 복잡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이 되더니 지금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를 했답니다. 요게 이제 CS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으로 봐서 시장은 지금은 환호를 하고 있죠. 금요일엔 좀 불안한데 이러면서 하락 마감을 했지만, 일요일날 밤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UBS가 이걸 완전히 인수를 하면서 불확실성 해소됐다 그러면서 지금은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가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변동성이 큰 거를 정당화할 만한 재료도 있죠, 그죠? 누가 망했다, 누가 또 어떤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었다, 이런 소식들 굉장히 큰 소식들입니다. 큰 호재들도 있고 큰 악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CS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 이런 거 호재죠. 큰 악재와 큰 호재들이 눈만 뜨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하루하루 급등락을 반복할 수 있다고요. 올랐다 내렸다. 하루하루 이거 움직임을 추적하려 그러면 못하고 추세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아무튼 오늘은 이제 CS의 인수합병 관련된 소식으로 시장이 지금은 환호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CS가 인수합병 됐으니까 모든 위기가 끝났냐? 아직 그건 아니죠, 그죠? FOMC 회의도 봐야 되고 미국 중소형 은행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죠? 이런 점들 우리가 투자에 참고를 해야 되겠다는 거. 그러니까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S&P라든가 이런 직접적으로 은행주와 연관이 있는 그런 지수들은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면 되겠고요. 약간 좀 아리까리하죠, 좀 분위기가요. 이 와중에 나스닥 같은 친구들 혹은 코스닥은 머리를 들고 계속해서 올라가려 그러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래서 솔직히 분위기가 안 좋다고 보는 게 맞는데요. 이제 일부 이제 너무 강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일부 강한 친구들이 좀 시장 분위기를 최악으로 빠지는 건 막아주면서 얘네가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시장이 빠지더라도 짜불짜불 빠지고, 오르는 것도 좀 비교적 좀 제한적이고, 나스닥이 오르는 것도 제한적이고, 그래서 좀 이 분위기 안 좋은 가운데 그래도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시장의 방향성을 알아채려면은 제 생각에는 가장 강한 놈 보면 된다. 지금 시장이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좀 꺾이고 있죠.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건 나스닥, 코스닥 이런 친구들이 좀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장이 완전히 꺾일 거냐 말 것이냐를 알려면은 가장 강한 놈 보자. 가장 강한 놈 누구다? 나스닥 보자라는 거,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스닥 위주로 좀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최근에 나스닥이 강한 거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소 어거지 같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 시장의 움직임에다 대고 제가 이렇게 가치 평가를 하는 게 이런 걸 하는 것 자체가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시장의 시세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일단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긴 한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투자자라면은 이런 시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개인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웬만하면 개인 의견은 잘 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금 최근에 나스닥의 좀 강세는 다소 좀 어거지스러운 면이 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요. 나스닥이 지금 이제 나스닥 지수에 은행주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 IT 빅테크가 많이 들어가 있고, IT 빅테크들은 이제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둔화된다, 이번에 25bp 올리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지금 이제 금리 인상 속도 둔화된다라고 해서 나스닥이 막 올라가려고 그러고 지금 막 올라가고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데, 이거 다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게, 생각을 해보시면 금리 인상 속도 그 조절하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이 깔끔하게 해결이 돼서 금리 인상 속도를 뭐 조절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인플레이션은 계속 높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은행들이 망하니까, 지금 너무 고금리라서 은행들이 못 버텨서 망하니까 경기 침체 우려로 긴축 속도를 줄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긴축 속도 줄이거나 지금 혹은 뭐 금리를 동결해 버리고 이런 거는 악재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걸 지금 호재로 인식을 해가고 거꾸로 야 유동성 파티다, 다시 우리 유동성 파티다 이러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보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다소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거는 뭐 저의 생각일 뿐이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나스닥 잘 지켜봐야 된다고요. 하여튼 일단 지금 강하죠.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히 꺾일 거냐 말 거냐를 보기 위해선 하여튼 어쩌 해서 오르고 있는 이 나스닥을 잘 봐야 되는데, 나스닥이 지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저항 자리에 왔는데, 저항 자리에서 일단 금요일 날 하락 마감을 하긴 했죠,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금요일 날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이런저런 불안감으로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 이 보시면 여전히 이제 그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IT 빅테크 일부 친구들이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이런 거 좀 다소 뭐 이해는 뭐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 마감 조금 좀 더 살펴보자면 이런 모습이었죠, 그죠? 하락 마감을 해서 뭐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지금은 이제 UBS가 그 CS 은행을 인수합병했다라는 소식 덕분에 호재로 인식돼서 이제 뭐 지금은 상승하고 있는데, 뭐 지금 상승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미국 본장 시작하면은 그 이야기는 이따 하면 되고요. 지금 우리는 금요일날 마감까지만 볼 겁니다. 금요일날 마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또다시 의미 있는 고점을 하나 만들어냈을 가능성 좀 보이는 거고요. 뭐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그 4천이라는 자리가 어떤 중간 정도 자리로서 약간 저항 역할을 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죠? 일단 하여튼 이 방향을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려 하고 있는데,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뭐 멈췄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언제든 다시 하락 시작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지금 솔직히 박스권 한가운데라 뭐 솔직히 뭐 제가 딱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 뭐 추세적으로 보면은 일단 저점과 저점 낮아지고 있고 고점과 고점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이제 어느 정도까지 반등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고점과 고점 연결한 추세선에 지금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이 추세선에 지금 이번에 올라왔을 때 이 추세선에 터치를 할 수 있느냐, 이거 여부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터치 못하면 다음번에 하락할 때 하락의 기울기가 또 가팔라질 수 있겠죠. 저점과 저점 연결한 선이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급하게 떨어질 수 있다고요. 그런 점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나스닥은 뭐 보시다시피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금요일날 밤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까지 올라왔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저항이기 때문에 위험 감수 크게 하실 분들 아래쪽으로 베팅 충분히 가능한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중요한 저항 자리, 이 저항 테스트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금요일날 하락 마감한 거 기준으로 해서, 이 음봉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하락 베팅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하여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죠? 나스닥 잘 봐야 됩니다. 나스닥이 은행이 망함에도 불구하고 얘가 막 전 세계 증시를 또다시 멱살 잡고 올라갈 건지, 아니면 이제 얘가 꺾이면서 시장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죽어 내려갈 것인지, 이런 것들 좀 우리가 잘 살펴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이 지금 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저항 자리에 왔어요. 추세가 결정될 것이냐 말 것이냐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쌍고점 찍고 요렇게 고점 쌍고점 찍고 추세가 확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아니면 요렇게 다중바닥형 만들어 놓고 요런 식으로 이제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이 안정적으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냐,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죠. 지금 그걸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에 와 있으니까 잘 지켜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나스닥에 있는 IT 빅테크 친구들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데요. 이 친구들이 은행주들 박살나는 사이에 버티고 있으니까 지금 전 세계 증시가 대폭락은 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 잘 봐야 돼요. 나스닥마저도 자빠지면은 이제 어디도 시장은 기댈 데가 없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국 증시에 관련해서는 뭐 딱히 뭐 지금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고, 하여튼 여전히 은행주의 비중이 높은 이런 S&P와 그 S&P의 변동성 지수, 그러니까 이런 그 빅스 이런 지수는 여전히 시장의 불안감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버티고 있는데요. 금요일날 마감한 걸 보면 양봉이죠. 초록색 봉이니까 양봉이죠. 올랐다는 거예요. 빅스가 올랐다는 거니까 이런 자리에서 보다 일단 지금 중요한 자리 다 지키고 있어요. 22.8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어떤 지지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지금 계속해서 지키고 있고 지지력 테스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동안 여기를 지켰습니다. 레벨업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지난번에 22.8이라는 자리를 돌파 한착한다고 힘이 들었단 말이에요. 확 힘을 쓰고 나서 6거래일 동안 쉬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논리적으로라면 계속해서 빅스는 올라가는 게 이제 달려주는 게 맞는 자리라고 봅니다. 이번 주에 FOMC 회의까지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좀 잘 봐야 되겠고요. 이런 걸 봐도 시장이 지금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불안하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이번에 이제 뭐 이렇게 됐으면은 뭐 한 33, 34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하여튼 근데 지금 그 빅스가 계속해서 보면은 예전의 패턴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적당히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이 적당한 기간이 있죠. 움직이는 기간이 있는데 이번엔 올랐어야 될 때 오르지 않고 떨어져야 될 때 떨어지지도 않고 박스로 버텼단 말이죠. 에너지가 좀 누적이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다 위쪽에 있는 34가 물론 저항인데 야 여기서 힘을 좀 많이 모았으니까 이제 저 위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의심은 해볼 수 있습니다. 아직 어쨌든 이런저런 측면에서 시장의 불안감이 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뭐 빅스가 높고 뭐 어떤 뭐 크레딧 스위스 크레딧 디폴트 스왑 뭐 CDS 뭐 이런 것들 여전히 뭐 고공행진하고 있고 이런 점들 여전히 좀 불안한 점들이 좀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융위기 쪽으로 좀 갈 수도 있는 여전히 그런 상황이긴 해요. 뭐 은행들이 불안하니까 반드시 금융위기로 간다 아직 그건 아닙니다. 그죠? 근데 금융위기로 지금 자칫 잘못하면 갈 수도 있어요. 예,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인 금리들의 움직임을 보면 이런 때 금융위기가 오긴 했었어요.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요. 금리의 상황들 뭐 예를 들면 장단기 금리 차라든가 이런 걸 보면 솔직히 큰 위기가 한 번쯤 올 때는 되긴 됐거든요. 그래서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금요일날 보시면은 이제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어떤 경기 침체 이런 거에 계속해서 베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10년물 국채금리 아직까지 이 중요한 지지선 여기를 붕괴시키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붕괴 위기이긴 한데요. 오늘 아침에 이제 CS 인수합병 소식에 일단 다시 금리가 반등하면서 일단 뭐 여기서 잘 버티고는 있는데 되게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벌써 사실상 레벨 다운돼서 굳히게 들어갔단 말이죠. 이 자리가 중요한 전저점인데 이 자리가 지금 보시면은 이 자리에 그러니까 지금 이 중요한 자리를 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동안 싸웠는데 결과적으로 붕괴가 됐단 말이죠. 붕괴돼서 굳히기 들어갔단 말이죠. 물론 지금은 이제 반등 중이긴 한데 일단 이미 몇 거래일 동안 오랫동안 이 자리가 붕괴됐다라는 걸 굳히기를 들어가서 레벨 다운이 이제 현실화가 됐단 말이죠. 2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레벨 다운이 돼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는 연내 급격한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 그러니까 경기 침체 기대감을 얘가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꼬라지를 보면은 지금 경기 침체가 와도 사실 경기 침체, 금융위기가 와도 이상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지표는 경제 위기를 예견하고 있고 이런 지표는 괜찮아질 거라고 예견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표들도 혼조하고요. 주식시장도 지금 좀 혼조한 그런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아직 명확하게 딱 답을 내리긴 좀 뭐하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완전 큰 위기는 아니고 준 위기 정도의 상황까지는 온 것 같아요. 그죠? 예. 계속해서 그 QT 그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던 연준이 이거를 이 정책을 희석시키면서까지도 지금 보시면 대차 대조표를 살짝 늘려놨던 거 제가 금요일 날인가 한번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완전 위기까지는 아닌데 준 위기다. 여기서 잘못하면 대형 금융 위기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잘 어떻게 요리가 되면은 어떻게 다시 대세 상승으로 잘 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고 우리 투자자들은 해야 될 게 뭐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누구도 모른다. 연준 지금 파월도 몰라요. 파월도 모르고 누구도 모릅니다. 바이든도 모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다? 추세만이 뭐 하여튼 답이다. 그죠? 시장 추세 잘 봐야 된다. 고점과 고점 연결하고 저점과 저점 연결해서 그에 맞게 대응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나도 모르고 파월 의장도 모르고 바이든도 모르고 뭐 누구도 모릅니다. 그죠?
그렇지만 시장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계속 하락 추세로 간다면은 뭔가 큰 위기가 날 수 있다는 거를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죠? 우린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래서 오늘 뭐 딱히 점검할 건 없는 것 같고, 사실 지금 기술적인 내용들 이렇게 점검하는 것도 사실 좀 다소 좀 무의미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사실 뉴스 하나 나오면 그대로 다 뒤집히는 마당이라서. 하여튼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의미는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주목하셔야 될 게 국제유가. 국제유가가 이제 계속 하락 추세로 죽으면은 경기가 좋을 리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좀 잘 봐야 됩니다. 제가 놀러 가 있을 때 이 보시다시피 전저점이 71달러 정도 되는데 이 자리를 3거래일 동안 붕괴시키고 못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이거 하락 추세 레벨 다운된 거 굳히기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미 굳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골드, 안전자산들은 이렇게 오늘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올라갔고 전저점을 테스트하고 있고 전저점 살짝 돌파한 척하고 레벨업 하긴 했는데 레벨업 한 거 진짜인지 아닌지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이런저런 지표들 잘 보시면서 하여튼 시간 잘 보내셔야 됩니다.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그 전반적인 내용들 좀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뭐 중국에서 기준금리 동결한다는 거 뭐 이런 것들 아마 동결하겠죠. 그죠? 은행 망한다 그러고 있으니까 더욱더 동결할 겁니다. 이런 점들 신경 쓰셔야 되겠고 이런 점들이 그 위안화에 미칠 영향 이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런 거 사실 뭐 제가 뭐 에코프로에 관해 잘은 모르지만 에코프로가 보시다시피 검찰과 금융당국에서 압수수색한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이런 소식이 분명히 호재는 아닐 겁니다. 그죠? 악재죠. 내부정부 주식거래 의혹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분명히 안 좋다. 이런 소식 나오면서 일단 20만 원 붕괴를 좀 굳히기 들어가는 모양이니 최소한 이제 위쪽으로 계속 슈팅. 코스닥 시장도 일단 위쪽으로 계속해서 슈팅하고 이런 거는 좀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이 됐겠구나.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 정도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것도 일단 뭐 반등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하락 추세라서 딱히 할 말은 없고요. 물론 이제 중요한 라인을 지금 다시 돌파한 척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한 달 가까이 짜불짜불 빠져놓고 하루 이틀 만에 올라온다. 예, 반등시 매도 전략이 일단 아직까지는 정석이고 이렇게 급등하면은 또 매를 좀 얻어맞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하락을 한 상황에서는 확 튀어오르면은 추세를 다시 계속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 튀어오르면은 추세 전환하기 어렵고 자불자불 하면서 여기서 안 버티고 하방 경직성 강화하고 여기서 변동성을 줄여야 안정적으로 추세 전환이 가능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튀어오르는 이런 급반등은 하락 추세에서 진짜 별로 좋지 않은 경우가 좀 굉장히 많았어요. 하여튼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다. 뭐 특별히 할 말은 없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너무 아래쪽으로 언더슈팅 이후에 지금 급반등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솔직히 추세를 되돌릴 거냐? 솔직히 좀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기술적으로 봐도요. 하여튼 그래서 뭐 오늘 이런 것 저런 거 좀 살펴봤는데 오늘 한국 증시 뭐 그렇다고 할 게 있냐? 뭐 딱히 뭐 할 거 없습니다. 한국 증시 코스피 뭐 반등시 매도 전략 그죠? 네, 코스피 하락 잘 하고 있으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 하면 되고 오늘은 이제 어딘가를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대략 314가 또 중요한 또 저항이니까 뭐 이런 자리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보시면 되고 뭐 특별히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예. 풋옵션들이 뭐 중요한 자리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잘들 보시고요. 하여튼 뭐 당장 대폭락의 위험은 다소 일단 왜냐하면 풋옵션들이 지난주에 급등했다가 다시 박스권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일단 당장 뭐 대폭락의 위험 이런 건 뭐 일부 좀 감소했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만약에 이제 오늘 이런 식으로 오늘 윗골이 길게 달리고 하락 마감하면서 풋옵션들이 이런 모습 보인다면은 이거 잘 생각해봐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풋옵션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N자로 이제 눌림 나오고 이런 식으로 N자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염두해 둬야 됩니다. 오늘 풋옵션들이 이런 식으로 잘 버틴다면요, 뭐 그런 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시장 불안감이 여전히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주식 마음 놓고 사면 좀 불안하죠. 그런 거 하긴 좀 불안한데죠. 하여튼 코스닥은 뭐 에코프로 뭐 그런 관련 악재 나왔으니까 코스닥도 일단 여기 어딘가에서 쌍고점 만들 가능성 충분히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래쪽으로 충분히 베팅할 수 있는 근거들은 있으니까 근데 솔직히 뭐 지금 할 말은 없습니다. 박스권 내에 있어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말은 없는데 아래쪽으로 충분히 베팅 가능하다. 에코프로가 그런 모습 보이면은 코스닥도 좀 약하지 않겠느냐 싶긴 합니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환율은 진짜
그 위기가 올 것 같다, 무슨 일 생길 것 같다, 뭐 그러시는 분들은 92원 붕괴시키지 않는 한 이런 자리에서 계속 달러 눌림시 매수, 달러 한번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